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저는 대학에서 그것도 사관학교에서 경제학만 한 35년을 강의를 했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도 경험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자의 도덕성과 그리고 경영 능력이에요. 그런데 도덕성과 경영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돼요. 굉장히 도덕적인데 경영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이웃집 할아버지예요. 그분은 여러분들을 성공 못 시킵니다. 두 개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판매하는 아이템 구성이에요. 아이템이 한 번 사면은 5년, 10년 쓰는 내구재는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맞지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합니까? 한 번 쓰면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초기에 들어왔던 자석료 같은 것이 그래요. 저도 친구 권유로 자석료 하나 사가지고 이사할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퍼부었거든. 쓸 수도 없고, 아까워서 버릴 수도 없고, 그거 300만 원인가 주고 샀는데, 그런 것을 한 번 사놓으면요, 재구매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결국 노인당에 갖다 주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품질과 가격이에요. 품질과 가격. 아이템 구성이 문제고, 그러니까 아이템 구성이 뭘로 돼야 돼요? 계속 쓰는 내 소비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생활 필수품이 되지 않으면요, 소비재라도 생활 필수품이 아니면 누가 삽니까? 그걸 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구성이 생활 필수품이어야 되고, 퀄리티와 프라이스가, 다시 말하면 품질과 가격이 낮아야 돼요. 품질이 높고 가격이 낮아야 돼요. 그럼 그것만 있으면 성공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보상 플랜, 다시 말하면 이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부분, 그 시스템이, 마케팅 시스템이 좋지 않으면 경영자가 다 먹어요. 아무리 좋고 싼 물건을 많이 팔았는데 자기 주머니에 들어온 것이 없다면 그건 성공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객관적 조건들이 제가 보기에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공할 수 있는, 애터미는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되어 있는데, 마차에 수레바퀴 두 개가 있어야 돌아가듯이 하나의 수레바퀴가 객관적 조건이라면 또 하나의 수레바퀴는 주관적 조건이에요. 이 주관적 조건만 갖추면은 누구든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 조건이라는 게 학력이 높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150번, 한 200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 제목이 다르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태도예요, 태도. 내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오늘 홍콩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이 태도, 애티튜드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 마음가짐. 여기서 말하는 태도에 대한 심리학적 해석이 많은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애티튜드, 어떤 마인드를 가지느냐가 성공의 주관적 조건이에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겠다, 네버 기브업, 요 마음을 갖는데 하버드 대학 졸업장이 필요합니까? 돈이 많으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던 분들이 높아야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사회적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부부가 일요일 날 된통 부부싸움을 했어. 부부싸움 하시면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소 닭 보듯 하듯,
입 꼭 다물고 있죠. 부부싸움을 된통하고 말을 안 하고 지냈어. 일요일 날. 그런데 월요일 날 아침에 남편이 일찍 출근을 해야 돼. 그날 아침에 일찍 아마 간부회의가 있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식탁에다가 메모를 써놨어요. 여보, 내일 빨리 출근해야 되니 5시에 깨워줘. 탁 해놨다. 그래서 부인만 믿고 아주 잠을 달콤하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9시야.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5시에 깨우라고 했는데 9시가. 그러니까 메모를 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자니까 아주 실컷 자죠. 깜짝 놀라서 식탁에 가보니까 식탁에 마누라가 메모를 해놨어. 여보, 5시야, 일어나. 분명히 메모로 전달했잖아요. 지금 바로 스폰서와 파트너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니까. 전달을 했는데 저쪽에서는 못 받았대. 그래서 이게 이제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 이모션. 이건 지능이 높아서, IQ가 높아서 높아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IQ가 아니고 감성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80% 성공의. 자, 감성 지능이에요. 과거에는 학습 지능, IQ는 학습 지능입니다. 이제 감성이, 내 태도야, 마음가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천재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이유는 높은 IQ와 천재를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IQ가 높아야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게 아니다예요. 그게 아니다. 이것은 아주 큰 오해이다. 천재란 주어진 분야에서 고도의 완숙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IQ에 대한 오해는 수학이나 물리학 분야에서 보여주는 천재들의 높은 IQ에서 나온다. 그런데 오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수학도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렇지가 않대요. 자, 그 분야에서는 IQ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두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미술, 음악, 디자인, 발명, 여기 사업도 들어갑니다. 천재가 수두룩하다. IQ라는 것은 상징과 단어들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인 능력의 평가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은 IQ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천재성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 천재성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용기, 집중, 끌고 가는 힘, 강한 힘, 절대적인 정직. 요거예요. 요게 감성이에요. 이제 요게 감성이에요. 요게 감성. 많은 실증적인 실험에 의해서 요게 강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는 타인을 선인, 악인 혹은 천재, 바보라고 낙인 찍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바본가 봐. 근데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바보는 없다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바보가 천재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성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 반대도 충분히 가능하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 자, 옛날 로마 시대에 세네카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놨어요. 운명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나약한 마음, 이거 안 되겠죠? 게으른 심성, 부정적인 습관이 나쁜 운명을 낳고, 여기 운명이라는 것은 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을 낳고, 용기가 또 나오네. 지혜, 남을 돕는 이타성, 긍정적인 습관이 좋은 운명을 낳는다. 좋은 운을 낳는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80%가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리더 스피치 할 때. 미국의 거의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당신이 왜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하나같이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짓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운이에요. 운. 그런데 운이라는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이 운자가 무슨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잖아요. 운은 움직인다. 운은 가만히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앞에 운이 왔는데 그것을 잡은 사람만이 행운이 있어요. 그게 행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나약한 게으름,
그 다음에 이기주의 이런 것은 운을 못 잡아요. 운을 못 잡습니다. 용기, 도전정신, 그리고 이타심 이런 것들이 운을 잡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감성이에요. 감성이 이제. 과거 우리가 산업화 시대 전기만 하더라도 요거 어르신들 이거 잘 알죠? 뭐예요 이게? 과거에 급제했을 때 임금님이 내리신 꽃, 이것을 의사화라고 그러죠. 요거 의사화 한번 써버리면요 평생 권력, 재물, 여자가 다 생겼어요. 이거 평생을 보장해. 이건 평생을. 그런데 뭘 잘해야 돼? 시험을 잘 보면 돼. 머리가 좋아서 시험만 잘 보면 과거 급제해버리면 평생 모든 게 다 해결돼. 대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과거 의사가 된다거나 법조인이 된다거나 교수가 되면은요 평생 존경받으면서 상류사회에서 잘 살았어요. 의사, 변호사, 사자 달린 직업을 가지면은 뚜쟁이들이 열쇠 3개 가진 아가씨들을 찾으러 다니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요게 이제 감성인데, 인간이 인내심을 가진다든가 도전정신을 갖는다든가 또는 노력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서 나옵니다. 공간에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치약을 팔러 갔더니 너 낯서라 그랬어. 그럼 어때요? 기분 팍 상하죠. 너 다단계라며?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나 있습니까?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자극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감성이란 말이에요. 감성이야. 내가 그것을 참고 즉 공간이 넓어서 참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된다는 게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에요. 이분은 유대인으로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런데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하던 수용소가 있었죠. 가장 처참한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그건데, 거기에 끌려갔다가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모, 형제, 친구 다 죽었어요.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 사람은 바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시 말하면 나치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는 게 내 마음. 내 마음이다. 내가 자살할 것이냐, 거기에 화를 낼 것이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 것은 내 자유다. 이것은 나치도 나에게 뺏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아낸 거예요. 의미,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 프리드리 니체의 이 말을 보고 찾아낸 거예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바꾸세요.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 성공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단계 판에서 성공하는 거 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가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그렇게 나온다고 전부 다. 길거리에 혹시 나 함께 됐냐? 이렇게 나한테도 그렇게 묻는 놈이 있어. 우리 친구들은 그 괜찮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 그랬을 때에 내 반응이 뭐냐 하는 거야. 반응이 그래 내 때려치울게.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네가 뭐라고 하건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현대 선진국이건 후진국은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실제로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일자리하고 소득만 해결되면 다른 기타 문제는 거의 다 해결돼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가 주어지고 소득이 주어지면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회복지가 다 해결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뭐 일자리 50만 개 만든다, 20만 개 만든다, 계속 거대 담론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렵단 말이에요. 누가 만듭니까? 그건 기업가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금 10억짜리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소득 분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옳은 일이다. 이건 옳은 일이다. 만약에 여기서 경영층이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이윤을 취하고 있다면 이건 사기야. 사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리고 절대 시스템을 가지고 고객을 부유하게, 고객을 성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애국이다 그랬어요. 이건 애국이다. 나는 경제학을 강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애국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랭클 박사는 왜 자기가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감성이라는 게 왜 누가 성공하느냐,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확고한 목표가 있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뭐 성공하면 좋고 못하면 그만이고 그건 절대로 성공 못해요. 좋고가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성공을 못합니다. 그게 감성이에요. 이제 감성. 그 뭐 학력이 좋아야 그런 마음 같습니까? 그 학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이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프랭클 박사는 내가 살아남아서 인생에 실패해서 인생을 사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로서 인생을 사는 의미가 뭐라는 것을 말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록을, 이 가공할, 아주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이 상황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살아야 할 의미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아우슈비츠 이 소용소에서는 하루에 배급되는 물량이 한 컵이랍니다. 한 컵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자기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컵 가지고 반 컵은 마시고 반 컵 가지고 세수하고 면도하고 목욕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말랐거나 더러운 놈은 즉각 죽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되면 그거 가지고 면도는 뭘로 했냐, 유조각 깨가지고 면도하고 세수하고 항상 건강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했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반 컵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다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예요. 자극이 오면 요 가운데서 선택을 해야 돼요. 요게 즉각 반응하면 그건 개가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개 발로 차보세요. 그게 차는 놈이 주인인지 주인이 아닌지 구분 안 하고 물어버려. 한참 보고 주인이다, 참아야 되겠다. 그런 개가 없어요. 짐승은 바로 반응을 합니다. 하이에나, 아프리카의 초원의 하이에나 보세요. 배고프면요 다른 놈이 잡아오는 짐승도 지가 뺏어 먹어. 그렇죠? 그게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생각해봐. 저놈 것을 내가 배고프다가 가게 지나가다가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집어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 공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자기 행동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감성입니다. 이제 그 예를, 장량의 예를 들고 해봤습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항우하고 유방하고 천하의 주인자를 놓고 다투죠. 이때 바로 유방 밑에, 한나라의 고조인 유방 밑에 들어간 특급 참모가 장량이라는 사람입니다. 장량. 오늘날도 가장 유능한 참모를 장자방, 이렇게 장자방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장량의 자가 자방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참모였어요. 그래서 사실상 유방이 그 사람은 한 2%가 부족한 사람인데 2%가 부족한 유방이 항우라는 2%가 넘치는 102%의 항우를 제압하고 천하의 준이 되고 황제가 된 것은 바로 장량과 같은 참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장량은 처음부터 그렇게 유능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장량은 원래 한나라, 이 주나라 제후국 중에 한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한자예요. 한나라의 공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진시황에게 한나라가 망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를 했어요. 암살하려다가. 그러니까 원래 희신대 성이 주나라의 왕실이 희씨니까. 그러니까 진시황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예요. 쫓기는 신세. 진시황을 암살하려다 실패를 했다니까. 그런데 장량은 그래서 성을 장으로 바꾼 거예요. 숨어 살려고. 장량은 무슨 장수도 아니고 특히 탁월한 선비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유방의 특급 참모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자, 장량이 어느 날 흑다리 이상노인, 흑다리 이자입니다. 이제 성을 바꾸고 숨어 사는데 흑다리 이를 이렇게 거니는데
한 노인이 거기 또 흙다리에 걸치고 앉아 있어. 걸치고 앉아 있는데 장량이 그리 지나가니까 일부러 자기 신발을 다리 밑으로 떨어뜨려 놓고 장량한테 애야 저 신발 좀 주워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량이 화가 무지무지 나서 저 자식을 내가 두들겨 패야 되겠다 하고 가보니까 노인이야. 노인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두들겨 패려는 것을 꾹 참고 노인에게 신발을 다리 밑에까지 가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면 자기가 신어야지. 얘야 신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가져왔으니까 신겨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는 소리가 그 자식 가르칠만 하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내일 아침 새벽에 이쪽 다리로 나오느라 내가 너를 가르칠 게 있다. 그러니까 장량이 이건 이상한 노인은 노인인데 뭔가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가니까 이 노인이 먼저 나와 있어. 먼저 나와 있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어떻게 젊은 놈이 잠이 많아가지고 말이야. 노인보다 늦게 나오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닷새 후에 다시 새벽에 나오느라. 그러니까 장량이 닷새 후에 닭도 울기 전에 갔어. 닭도 울기 전에 갔는데 이 영감탱이가 또 나와 있어. 그래 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이 젊은 놈이 말이야. 노인을 말이야 이렇게 기다리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놓고 닷새 후에 또 나오느라 그래. 그러니까 그날은 장량이 아예 잠을 안 자고 가서 기다렸어. 그러니까 노인이 와서 젊은 놈이 그래야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책을 한 권 줍니다. 그게 태공병서라는 책이라고 기록이 돼요.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공병서는 누가 쓴 책이냐 하면은 강태공이라고 아시죠? 낚시한 바로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주나라를 창건한 1등 공신 군사가 강태공입니다. 그 강태공이 쓴 병사가 태공병서예요. 그 책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고 10년 후면은 당신은 천하를 통일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바로 장량이 한고조인 유방을 도와서 천하를 휩쓸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자, 장량이 그렇게 유명한 아주 천하, 지금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참모로 치는 그것이 된 것은 이 병서 때문이에요. 이 노인 때문이에요. 이 노인 이름이 황석공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책이 나와 있어요. 황석공 자서그래가 그래가 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노인이 분명히 앉아있다가 신발을 지가 일부러 떨어뜨리고 야 얘야 신발 좀 주워오느라 할 때 가서 두들겨 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건 화사가 돼. 그렇죠? 그런데 또 일방적이야. 주워왔으면 신겨라. 그럼 또 신겼어. 꾹 참고 5일 후에 가르칠 것이 나오라. 근데 먼저 나와가지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어. 그걸 3번이나 했어. 2번이나 하고 3번째 했단 말이야. 이게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공간에서 여유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즉 합리적인 선택, 가장 좋은 선택을 자기가 하는 거. 이것이 성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공이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게 나온 것은 1905년에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비네 시몽 테스트. 지금도 이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프랑스 대혁명에 의해서 국민들에게 모두 똑같은 교육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근대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한 클래스에다 넣고 아동들을 가리키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면은 굉장히 학습을 빨리 배우는 아동들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학습이 늦은 아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이 학습이 늦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추가 교육을 시켜야 학습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비네에게 그걸 한번 연구해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젊은 의사인 시몽이라는 사람과 같이 테스트를 만든 게 비네 시몽 테스트고 이것이 IQ 테스트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IQ 테스트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학습을 못 따라가는 애들에게 인도주의적으로 어떻게 방과 후에 학습을 조금 더 시키면 따라갈 수 있느냐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뒤로 이것이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간을 재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바로
학교 성적하고 IQ하고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또 이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IQ는 학교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잠재력이에요. IQ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을러 빠졌거나 늦잠 꾸러기는 굉장히 성적이 나쁘다는 거예요. IQ가 좋으면은. 그런데 이건 잠재력이고 실제 성적은 무엇하고 관련이 있냐면 EQ하고 관련이 있다. EQ는 감성지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즐기고 싶은 것을 참고 영화관에 가고 싶고 야구 구경 가고 싶고 데이트하고 싶고 하는 걸 참고 요것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IQ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냐면은 절대 점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평균을 100으로 잡고 이렇게 정규분포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IQ가 높다 낮다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요. 도대체 IQ는 타고나는 것이냐 환경이냐 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 가지고 연구하면 가장 정확해요? 쌍둥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IQ가 만약에 타고나는 유전적인 것이라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IQ가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란성 쌍생아는 거의 같아야 돼요. 그래서 묘하게 일란성 쌍둥이인데 뭔가 어떻게 됐든지 둘이 흩어져 사는 사람. 그런 경우 환경에 의해서 IQ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보면 유전이냐 환경이냐가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은 유전계수가 0.5입니다. 다시 말하면 IQ를 결정하는 50%가 유전이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뭐다 그러면 환경이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풀린 효과라고 하는 기가 막힌 효과가 나오는데 각국의 IQ를 테스트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미국의 IQ를 테스트해 보니까 IQ가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 IQ가 무엇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영양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프면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IQ가 올라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유전적으로 타고난 요인은 몇 퍼센트다? 50%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 성공을 뭐가 결정하느냐? 결정하는 요인이 무언가를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여기에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골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감성지능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이게 미국에서 아주 초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도 IQ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 성공하느냐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임지에서 이분의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책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어요. 아주 거의 스테이셀러로 지금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데 타임지에서 이걸 보고 EQ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내고 이 말콤 그레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웃라이어에서 이걸 인용을 했어요. 말콤 그레듀엘의 아웃라이어가 그건 초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왜냐하면 성공은 IQ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하느냐? 감성지능이 결정하는데 바로 1만 시간의 법칙, 즉 1만 시간을 노력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바로 아까 빌 게이츠가 나는 운이 좋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빌 게이츠가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1만 시간 컴퓨터에 그냥 코를 쳐박고 산 거예요. 모차르트도 그렇고 그 다음에 비틀즈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1만 시간 이상 몰입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만 시간 이상 몰입했다는 건 뭡니까?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EQ예요. 그건 IQ하고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성공을 결정한다. 그게 성공의 80%를 결정한다고 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즉 IQ가 20%, 기타 80%. 요 기타에 들어가는 게 하버드 가드너 교수는 운이라든가 감성 이런 것들이 80%다. 그러니까 운은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그 운을 잡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 정신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네, 과거 학습지능 IQ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성공을 결정할까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는데, 바로 가장 크게 기여한 분은 요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입니다. 이 양반은 지능은 9가지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는 이분이 발표한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서 학교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IQ가 성공을 결정하지 않는다. IQ가 학교 성적을 결정하지 않는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지금까지 8개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하워드 이 가드너 교수가 한 가지가 더 있다. 자, 그러면 감성 지능이 뭐냐? 여기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기 감정의 이해 및 조절. 아까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자기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그 다음에 충동 억제 및 만족 지연. 다시 말하면 내가 당장 지금 술을 먹고 싶은데 술을 안 먹는 것, 술을 먹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내가 성공할 때까지 술을 안 먹겠다고 하면 만족을 지연시킨 거예요. 요 능력. 그 다음에 인내와 도전정신, 감정이입과 역지사지. 감정이입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인 것처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또는 내 감정을 어떤 대상물에 투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애기들 이렇게 모아놓으면요, 한 놈이 울면 다 울어. 한 놈이 울면 다 따라 운다고.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요놈 감정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텔레비전 볼 때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매우 슬픈 장면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울어. 이게 텔레비전에 있는 감정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감정이입이라고 그래. 그런데 감정이 무딘 사람은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전혀 감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무슨 기분인지를 내가 빨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 능력이에요. 이건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감성의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과 남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이 동기부여하는 거. 내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을 해야지. 요 결심은요, 지금 다 결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이거 없어져. 그러면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파트너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미팅을 계속 갖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을 바꾸는 게 아주 시근중법계예요. 금방 바꿔. 언제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연말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뭐합니까? 금연. 그래가지고 딱 써붙이죠. 3일도 못 가. 3일도. 왜?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동기를 부여해줘야 돼요? 스폰서가 파트너에게 동기를 부여해줘야 되고, 서로 상호 간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모티베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 과연 그런가 하는 걸 학자들이 실증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하버드 대학 졸업한 95명을 추적을 했는데, 그것도 성적이 좋은 사람을 추적을 했는데 별로 성적과 사회적 성공과는 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일리노이 고등학교 수석과 차석 졸업자를 또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일리노이 고등학교 수석과 차석 졸업자들은 대학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사회적 성공은 학교 성적과 별 상관관계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데니얼 골메인데, 감성지능, 이것은 똑같은 IQ라도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학교 성적도 좋고 사회생활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나중에 보니까 연봉도 높고 지위도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IQ가 높아야 되느냐? 여기 걸어올 정도의 IQ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오신 분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IQ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뭡니까? 자기 태도에 마인드. 나는 내가 성공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 나는 우리 남편의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 또는 지금까지 고생만 한 우리 아내를 노후 생활을 편하게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우리 자녀들 교육은 나는 돈이 없어 못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육을 시키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노후를 편히 모시겠다. 어떤 분은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미국 학자들은 별걸 다 연구해 놨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실적 연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담배를 피운 것과 같은 독성이 나온대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그 사람은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같은 독성이 몸에서 나온다 그러게 돼 있어요. 그건 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니까 그건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 있죠. 도와주는 사람. 아이고 불쌍해라 도와줘야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면역이 50%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장수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걸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거니까. 그것도 하버드 의대에서. 그러니까 무슨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건강해져. 왜? 여기에 엔도르핀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리고 면역성이 50%가 높아지면서 건강이 좋아지면서 활동성도 높아지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바로 감성적으로 우수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머리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거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왜? 말썽을 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쫓겨나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도 운이 좋았어요. 스위스에 가가지고 스위스 공대를 갔거든. 스위스 공대를 갔는데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건 다 빵점, 수학은 만점. 그러니까 점수를 골고루 맞아야 합격하는데 수학은 만점이 다른 건 빵점. 다른 건 빵점. 그런데 스위스 공대에 학장이 아인슈타인이 나가는 걸 보고, 근데 그놈의 학력을 검사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 시험을 봐놨는데. 그래서 학장이 쫓아가가지고 자네 어디서 졸업하든지 고등학교 1년만 더 다니고 졸업장만 가져오게. 그러면 내가 내년에 합격시켜주겠네. 이게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만 잘한 거예요? 수학만 잘한 거예요. 다른 건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잘하는 분야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운 좋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뉴턴이고, 뉴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물방울이요, 모르는 것은 바다이다. 그러니까 IQ 가지고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모차르트입니다. 모차르트 마찬가지고, 베토벤이고, 베토벤의 집념은 대단했죠. 아주 대단했습니다. 음악 악상이 떠오르면 맨 처음에 베토벤을 가르쳤던 사람이 그랬죠. 자네는 음악으로 성공하기는 틀렸으니까 다른 일자를 찾아보게. 그런데 세계 최고의 음악가가 됐잖아요. 왜? 뭐 때문에? 집념. 식당에 가가지고 악상이 떠오르면 식당에 앉아서 밥을 안 먹고 요거만 있는 거예요. 피아노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식당 아줌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피아노만 치고 있는데 이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되겠는데, 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 선생님,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베토벤이 일어나면서 여기 값이 얼마입니까? 그래 자기가 지금 밥을 먹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집념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몰입을 했다고. 그래서 악성이 된 거예요. 에디슨이 머리가 좋았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정말 바보 천치였거든. 어떻게 전등을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를 하냐? 아무리 바보라도 5,000번 실패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됩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감성이에요. 그래서 천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 치열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 에디슨 명언에 여기 나옵니다. 자, 천재는 99%의 땀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1% 영감이라는 것은 1%의 IQ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1% 두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99% 노력하면 천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계속 그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천재란 단순히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포기하지 않으면 전부 천재가 됩니다. 요 전구를 발명하기에 나는 9,999번을 실패했다. 그런데 에디슨의 전기를 쓰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2,000번, 어떤 사람은 3,000번. 근데 이 9,999번 에디슨이 직접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번 실패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지하게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결국 전등을 만들고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전 인류가 쓰고 있어요. 그건 IQ가 매우 높아서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 도서관,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 학생들이 가는 대학인데 그 도서관에 이런 낙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유명한 말 또 있죠. 내가 헛되이 버는 오늘은 어디 주고 네가 갈망하던 내일이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실제로요, 세계 인류대학,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요, 대학생들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보면 참 한심해요. 옆에 가서 두들겨 패주고 싶어. 공부 무지무지합니다. 무지무지해요. 통상 대학생들이 집에 가는 시간이 밤 2시예요. 도서관에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면요, 한 학기 지나면 퇴학당해버려요. 자, 이거 보세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도 정복하지 못한다면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전부도 아닌 것도 못한다면 그럼 너는 뭐 할래? 그 말이에요.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노력에 의해서 비롯된. 근데 오늘, 자, 지금도 침 흘린 분들이 있는데 지금 흘린 침은 내일 흘릴 눈물이 된다. 이게 침이 눈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랍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한다. 눈이 감기는가? 그럼 미래를 향한 눈도 감긴다. 이렇게 공부를 해요. 요건 지금은 여학생이 쓴 것 같아. 1시간 공부 더 하면 남편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뀌어요, 직업이. 자, 다중지능.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워드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모든 교육 시스템이 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IQ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나는 어떤 지능이 탁월한지 가드너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이 9가지 중에 하나 내지 3개는 탁월하다고 돼 있어요. 모두 탁월한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모두 탁월한 사람은 없다. 하나 내지 3개는 탁월한데 그걸 개발하면 성공한다. 언어지능. 이 사기꾼들이 말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논리, 수학지능. 이거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공간지능. 이건 공간지능은 여자는 아주 젬병이에요. 남자, 여자 파킹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넓은 자리를 어째서 파킹을 못하는지 나는 말이에요. 그거 나 이해가 도대체를 안 가. 그래가지고 옆구리 푹 찍고 말이지. 공간지능이 떨어져요. 이것은 선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체 운동지능. 굉장히 운동을 한 번 보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지능. 음악.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아주 마당발로 있죠. 자기 성찰지능.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철학자들이죠. 그 다음에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 이것은 나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지능.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중에 모든 인간은 3개 내지 1개 내지 3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외가 없어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애터미 사업이 왜 성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다양한 9가지 지능을 가진 사람이 서로 모아서 보완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베토벤은요, 슈베르트하고 베토벤은 음악은 천재인데 살림은 젬병이어가지고 항상 가난해. 항상 가난하단 말이에요. 왜? 다른 지능은 없잖아요. 음악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애터미에는 많은 다양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면 슈퍼 시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요 다중지능 이론이 나옴으로써 어떻게 되냐?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천재다. 단지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1개 내지 3개의 특출한 지능이 있으니까 그걸 개발하면 천재가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왜 못했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렇죠? 이제 감성지능이 그러면 뭘로 구성되느냐 하는 건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고 돼 있어요. IQ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내가 지금 감정이 뭔지, 저걸 먹고 싶은 건지 안 먹고 싶은 건지 하고 싶은 건지 말고 싶은 건지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상대방에게 나는 그것에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화가 난다고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싫다고 다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동기를 부여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반드시 A대학 B학과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면 계속적으로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인내를 해야 되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애터미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계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해 줘야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해주냐?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휴먼 네트워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 모르고 지멋대로 해버리면 인간관계가 엉망이 돼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합해서 뭐가 되냐 하면 감성 지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 이것은 IQ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결론입니다. 자강불식. 자강불식은 주역에 나옵니다. 천행건, 하늘의 운행은 건, 굳건하니. 군자는 신사숙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전한 양식을 가진 신사숙녀. 오늘날은 신사숙녀는 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일하고 쉬지 말라. 다시 말하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 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다는 것은 자연법칙, 성공의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신사숙녀는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힘써 일하라. 그 말이에요. 요게 자강불식이에요. 힘써 일하라. 강이에요. 강. 스스로 힘써 일하라. 어떻게? 불식.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길이 단금. 요것도 주역에 나옵니다. 리자는 날카로울 리자입니다. 우리가 이용한다 할 때 이자인데 이인 동심 길이 단금 그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그 날카로움이 살아도 끊는다. 그게 바로 재심합력이에요. 여기 있는 재심합력. 재심합력은 한서라는 역사서에 나오는데 재심합력 얘기익장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힘을 합하면 그 날카로운 기운이 점점 커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군대라도 강한 군대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다고. 그 다음에 동심지연 기치열한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그러게 되면 거기서 난초 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악취가 나와. 악취가. 그러면서 거기에 엔도르핀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 몸을 해치는 나쁜 성분이 나온다고 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인 동심이 되고 동심지연이 됐을 때, 즉 기분이 업됐을 때, 업된 상태에서 두뇌가 가장 잘 돌아간답니다. 두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공하는데 이인 동심이 아니고 파트너와 스폰서 그리고 모든 사업자들이 다인 동심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쇠를 끊는 게 아니라 산을 들어 엎어버리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3년 만에 일천댁이 되고 올천댁이 되고 올천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것도 시스템 속에 들어있어요. 애터미 사업, 요 네트워크 사업은요, 시스템 속에 자기가 들어있으면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자기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자 못됩니다. 기업가라든가 하는 건 전부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돈 없는 서민들이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현재는 없어요. 그게 어디에 그 말이 들어있냐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 로버트 키요사키 책에 그게 들어있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가지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현재 저는 3가지밖에 발견 못했어요. 먼저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그게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시스템 만들었잖아요. 기업을 설립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존재하는 시스템을 사버리는 방법. 그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는 그것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들어가서, 즉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또 있으면 연구해서 저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시스템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10억 가지고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거의 실패해요.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자기 시스템 가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본점에서 거의 대부분 인마이 포켓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다면
서민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현재로서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그것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태도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는 자신의 몫이지 객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로 발사 처음에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세 번째 만에. 이거 돈 무지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돈 무지무지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두 번 하고 안 해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 못 하잖아요. 네.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두 번 실패했어요. 두 번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그 많은 돈을 세 번째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 중도에 포기하면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어느 것도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은요, 걸어서 탈출할 수 없어요. 왜? 지금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런데 다리만 아프지 얻은 게 하나도 없지요. 네, 땅을 박차고 올라가야 돼요. 박차고 올라가. 박차고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는 차차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이 나로처럼 빈곤을 떨쳐버리고 땅을 박차고 올라가서 3년 뒤에 보니까 5,000댁이 넘을 것 같은데 2,000댁, 여기 3,000남, 그렇죠? 이분 젊은 분인데요. 굉장한 미인이 앞에 계시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게. 조금 더 서 3,000댁. 그렇게 되실 수 있죠? 예,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